자, 환자 여러분, 오늘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종의 번외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랑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대를 똑같은 조건에서 연비 비교 올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일종의 번외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긴 한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배터리가 앵꼬 상태에서 출발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EV 주행 가는 거리 빗금 쳐져 있죠. 땡땡땡. 배터리는 다 방전된 상태고 방금 연료만 딸깍할 때까지 가득 채웠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영상을 올려드리면 가끔 기름만 뗐을 때 연비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한칸. 자, 여러분, 이번에도 일부러 지난번에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했던 코스와 똑같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역시 내부선안 탔다가 강변북로 탔다가 평택역까지 갔다 오는 길이고요. 다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랑 저랑 똑같이 타 있고 에어컨 23.5도에 오토로 설정해뒀고요. 주행 모드 그냥 노멀로만 갈 거고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기판 보시면 원래 저희가 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할 때는 저기 끝까지 꽉 차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 평택 갔다 오는 길을 다 쓰고 밑에 요만큼 파란색 구간만 남아있거든요. 저건 안 달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회생제동할 때 야금야금 전기를 충전해 뒀다가 순간적으로 EV 모드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어이구,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배터리 잔량이 0이라서 저기 EV 모드 주행 가는 거리도 안 떠 있고요.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드도 하이브리드 모드밖에 안 됩니다. 원래 배터리가 차 있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아예 안 눌리네. 오토나 EV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0이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모드를 더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모드를 오래 눌러서 이렇게 차지 모드로 넘어갈 수 있긴 해요. 이렇게 하면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보다 엔진을 훨씬 더 많이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기름 떼서 배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차지 모드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야겠죠? 여러분, 몇몇 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외부 전원으로 충전을 하지 않았을 때 걔는 엔진으로만 간다는 생각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의 고전압 배터리가 0이더라도 수시로 전기로 가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한 시속 70 정도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을 때 EV 모드로 가잖아요. 외부 전원으로 충전한 전기 다 썼는데도 지금 EV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통해서 야금야금 모아놓은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뭐 그 양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다가 그걸 엔진 힘까지 필요 없을 때 그냥 슬쩍 미끄러질 때 이럴 때는 EV 모드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연기관 차들 몰다 보면 아마 그 계기판 순간 연비 반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비가 가장 안 좋은 게 언제냐면 차가 출발할 때거든요. 바퀴가 구르기 시작할 때 시속 20, 30, 40 쭉 가속할 때 초반에 엄청 연비가 안 좋아요. 근데 반대로 엔진의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출발할 때 전기 모터는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0이어도 이렇게 아주 조금 가지고 있던 배터리를 가지고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EV 모드가 활약을 하니까 효율이 좋죠. 자, 지금 내리막길에서 쭉 미끄러질 때 오히려 회생제동하고 있어. 나는 정속 중이거든요. 회생제동하고 있다가 다시 EV 모드였다가 회생제동하고 있다가 살짝 밟으면 EV 모드였다가 여기서 이제 깊이 밟으면 또 엔진 시동 걸었다가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0이어도 계속 전기 모터의 도움은 받는다.
차가 이렇게 많을 일인가. 우리 올 때 어떡하나. 망했다 망했어. 자, 지금 저희는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섰고요. 마침 앞에 길이 좀 뚫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변북로에서는 엄청 막혔거든요. 그때는 계기판상 연비가 꽤 잘 나왔었어요. 뭐 30몇 그냥 찍어주고 있다가 이제 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많이 낮아졌죠. 현재 시속 100쯤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도 수시로 EV 모드를 자주 씁니다. 자, 지금도 시속 100인데 EV 모드잖아요. 그래서 뭐 속도랑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가속 페달을 얼마나 깊이 밟았느냐, 운전자가 얼마나 큰 가속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엔진을 깨우는 게 더 크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브리드랑 연비 비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가요. 그럼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속 페달 발 딱 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스스로 회생제동 개입 정도를 쭉 높여주거든요. 그때도 얘가 얼마나 똑똑하게 최대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걷어들이는지 알 수 있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수고도 덜어주지만 그 와중에 효율까지 높이는 기능이니까 아주 땡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살살 크루징 하다 보면 수시로 엔진 꺼졌다 켜졌다 지가 알아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별로 느낄 일이 없어요. 사실 하이브리드는요, 시동이 걸릴 때 엔진 시동 걸렸다 요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똑같이 시동이 걸려도 그 느낌이 한결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를 달릴 때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 외부 전원으로 충전해가지고 오토로 달릴 때도요, 엔진 시동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안 걸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때조차도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보다 이 엔진의 회전 진동, 거친 느낌 이런 걸 조금 덜 느끼게 됩니다. 일부러 엔진 한번 깨워볼게요. 자, 살짝 밟으면 EV 모드죠. 여기서 꾹 시동 걸렸죠. 이때 엔진이 웅 하고 개입하기 시작할 때의 진동이 하이브리드 대비 얘가 더 적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시속 98km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연비에는 안 좋겠지만 딱 한 번만 급가속을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모드고요, 배터리 0이고요. 여기서 꼭 자,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속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경쾌하다. 배터리가 0이어도 방금처럼 제가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도와줄 정도의 전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 160kg 정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 더 무겁거든요. 대신 전기 모터의 출력을 키워서 힘도 더 세요. 늘어난 무게와 늘어난 출력의 비율을 보면 출력 늘어난 게 더 커서 확실히 경쾌한 쪽으로, 더 잘 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1차선 뻥 뚫렸죠? 꼭 가서 킥다운.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잘 나가. 지금 이 정도의 힘이라면 프리우스의 셰시 잠재력으로 봤을 때 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더 세면 아마 조금 오버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프리우스 5세대 현세대 모델이 TNGA2로 만들었습니다. 토요타가 TNGA라는 플랫폼을 상당히 자랑하잖아요. 예전에 토요타가 TNGA라는 말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TNGA를 만들었던 뭐 캠리 같은 거 몰아보면 동시대의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운전 재미가 있었어요. 무게중심도 낮고. 그런 TNGA의 두 번째 세대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 신형 프리우스는요, 예전이랑 달라진 구성 중에 연료 탱크와 배터리의 위치를 바꾼 것도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랑 비슷한 위치에 연료 탱크가 있었죠. 2열 시트 엉덩이 아래. 그리고 배터리를 트렁크 안에 집어넣었었습니다. 근데 5세대 프리우스가 되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꿨죠. 배터리가 2열 시트 엉덩이 아래, 연료 탱크가 트렁크 바닥에 있습니다.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죠. 예전에는 니켈 메탈을 썼었는데 비로소 이제 5세대 때는 리튬이온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제 누가 평택역 얘기하면 나 거기 알아? 거기 그거 아니야? 거기 그거 있고 얘기할 수 있겠네. 왔다. 네 번째 주차장이다. 30분 이내 500원. 서울대 주차요금 이랬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바로 회차주. 5시까지 차 갖다 줘야 되는데. 야, 우리 아까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차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큰일 났다 우리. 평택역 안녕. 자, 저희는 평택역을 찍먹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내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와,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길 정말 막힌다. 저희가 지금 이 길을 3번째 달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정도로 막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벌써 막힙니다. 오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냐면 지금 계기판에 리셋 후 평균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리터당 24.9km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저희가 막 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유심히 보면서 운전하다 보니 되게 자주 바뀝니다. 거의 실시간이에요. 아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30몇였다가 속도 좀 내고 달리니까 20대로 들어섰고 25, 지금 24.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한 24.5도 있었나? 근데 그 뒤로는 더 이상은 안 떨어지네요. 아마 제 예상에 이 정도라면 아마 도착했을 때 한 25, 6 정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역시도 지난번 연비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로 플러그인 모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1년 이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500 정도 줬었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별로 시기나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안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너무 일찍 끊어버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야, 니네 결국 엔진 달려있잖아, 오염물질 나오잖아, 안 줄래? 가 있었을 거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다 보조금 줄 거 차라리 전기차에다 조금 더 주지 뭐, 우리 전기차 보급이 더 급하지 엔진 달린 차는 빨리 없애야 돼 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고 판매량 추이를 봐도 그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 보조금을 뚝 끊었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과연 전기차 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연기관 차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지금 차를 바꿀 타이밍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내 주행 패턴이랑 딱 맞네? 그래서 살려고 봤더니 갑자기 보조금 주던가 안 준대. 전기차로 가? 내연기관 차를 한 번 더 사? 고민하다가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연기관 차를 한 번 더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금액은 낮추더라도 주기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고,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샀을 때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 한번 충전하면 한 60km 이상은 EV 모드로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기차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도 미리 찍먹해보는 거지. 충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충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즘 충전기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충전에 대한 불편을 느끼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 기름돼서 갈 수 있어. 전기차처럼 충전 안 했다고 차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충 역할도 할 수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전기차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너무 일찍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금을 뚝 끄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7.491L)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유난히 길이 막혀가지고 아까 서울 거의 다 와서는 거의 한 속도 20, 30으로 쭉 온 것 같아요. 왔다 해. 오늘 저희가
178.6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름 넣었던 똑같은 주유기로 방금 완전히 기름을 다시 채웠어요. 풀투풀로 7.491리터가 들어갔고요. 178.6km 달렸으니까 리터당 23.57km의 연비를 보여줬네요. 지금 계기판에는 리터당 24.6km의 평균 연비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기판 연비가 한 1 정도 더 잘 나온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순위를 매겨봅시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충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었고요. 걔는 뭐 EV로 64km 달리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2등 하이브리드, 3등 충전 안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순위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예상 밖의 결과, 기대보다 더 잘 나온 거 뭐냐면 충전 안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연비죠. 많은 분들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시면서 만약에 충전 안 하고 타면 연비 엄청 안 좋은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럴 법해요. 자, 충전 안 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엔진 돌릴 때 쓸데없이 무거운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틈틈이 조금씩 채웠다가 또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일 때는 수시로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주행거리를 놓고 봤을 때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연비가 26점 몇 정도 나왔었는데 얘는 23.5니까 생각보다 큰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즐기시는 건 충전해서 EV 주행거리 안에서 출퇴근하시다가 또 주말에 장거리 가실 때는 충전 걱정 없이 쓰시고, 요게 이제 가장 올바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사용 예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비가 좋다. 하이브리드로서 챙겨야 되는 연비의 덕은 볼 수 있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이 비싸죠. 가성비를 막 생각을 하셨을 때 하이브리드 쪽으로 기우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실제 판매량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막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보다 일단 내가 평상시에 EV 모드로 그냥 전기차로만 쓸 수 있다는 장점, 또 엔진이 돌아가는 시점에도 하이브리드라는 기술 전체 완성도 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자연스럽고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출력까지 더 높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물론 가격이 높긴 합니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대로 매력이 있다. 지금까지 황카.